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세라피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때 VR을 씌우고 진짜 고민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아요. 진짜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직접 환자 집으로 갔어요. 성인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청소년기 이후부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절이 잘 안 된 경우는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될 약도 늘어나고 심지어 이제 뭐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수면 무호흡이 해결이 안 되면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벤트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도비만을 막는 것이 프레드윌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도비만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무호흡증, 폐동맥 고혈압 그게 심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고도비만이 심하면 누워서 못 주무세요. 앉아서밖에 못 자요. 그렇게 돼서 안 좋게 돼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 중환자실 입원해서 체중을 강제로 빼드려서 퇴원을 시켜서 보내드리는데 내려오면 다시 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비만 때문에 그렇게. 근데 질병의 특징이 비만을 만들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예.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가 비만이다. 그러면 거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를 많이 곤다는 거는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실제로 자다가 몇 초 이상 숨을 아예 안 쉬는 거를 발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시작하기 전에 수면다운 검사를 하면 수면 무호흡을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상하부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은 한 만 2세 이전에 주로 많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좀 비만해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커지고 기도는 좁아지고 얘네들이 또 침이 좀 끈적끈적하면서 점성이 높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과 맞물려서 폐쇄성 무호흡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은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안과 질환이나 골절 관련 질환들도 좀 많이 위험한 것들이 있나요? 사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체크 받으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발견이 되기 때문에 놓쳐지지 않고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아이들이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고 비만을 동반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에서 발생을 하고 심한 경우는 보조기 착용이나 이제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커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특히 척추측만증이나 이런 것들은 선별 검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이별로 다양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질환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너무 어렵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던데 특별한 관리법이 있나요? 프라드윌리 증후군 아이들이 피부에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고집스럽게 자기 살을 이렇게 꼬집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본인이 관심 가는 뭐 사타구니라든지 항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꼬집어서 피가 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만이 너무 심해진 경우는 살이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접힌 부위에 진물이 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심한 경우는 피부에서 시작된 감염이 폐혈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일반 밴드보다는 약간 이제 액체형 밴드, 상처에다 직접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아 관리법도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 침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범랑질 저형성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덩치가 좀 커지고 행동장애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도 좀 있어요. 음식을 몰래 편의점에서 그냥 가져온다든지 음식을 사기 위해서 지갑에서 돈을 그냥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버려진 음식을 그냥 먹는다든지 냉장고에 있는 날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자다가 깨서 먹는 걸 뒤진다든지 그리고 먹는 거를 못 먹게 하면 엄청 심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 발작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 질환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아이들을 모르는 그런 학교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가정 밖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게 소견서를 작성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먹을 거에 대한 집념. 네, 집념이 굉장합니다. 혹시 그런 걸 좀 다르게 유도해주는 케이스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집념과 집착을 네. 다른 거에 좀 쏟으면 정말 그러니까 좋은- 매번 보호자분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먹는 거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운동을 많이 권하거든요. 좋은 사례의 경우도 하루에 2시간 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주말이건 주중이건 무조건. 네, 활동량이 그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왔던 좀 인상적인 분이 계신데 30대였는데 당뇨가 좀 중간에 생겼다가 심지어 당뇨약을 끊으셨더라고요. 철저하게 식단 조절이랑 운동을 하셔서. 그래서 가능은 하다. 매우 힘들지만 가능은 하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노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보호자분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은 그 통제 안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라피라고 해서 이 환자를 가족 대신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주로 있는 공간 안에 이제 어떤 모니터 기계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냉장고에 가면 안 되는 시간에 냉장고에 가면 알람을 울리게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사실은 기초 연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환자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거를 어디 설치할지 다 이제 봐서 하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게 VR을 씌우고 요만한 쿠키인데 실제로는 이만하게 보이게.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 먹지만 이만큼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아, 진짜 어렵다. 고민이 많으세요. 고민이 많아요, 진짜. 관심도 많은데 고민도 많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진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환자나 보호자나 이제 가족분들이 저희한테는 진짜 스승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와서 말씀해주시고 자극을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좋은 길을 찾는데 좀 더 쉽게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